안녕하십니까.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지수입니다. 저 오른쪽에 2019년 3월, 제가 2018년 10월에 시크릿을 만났고요. 요때 요 모습이 63.8kg 정도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시크릿이 뭔지도 몰라서 좀 뽀르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요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59.8kg. 일기 다이어트, 라바시 다이어트 일기 때 체지방이 3.8kg 감량이 됐고요. 체중은 4kg가 감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0.2kg 빼고는 전부 다 지방이 감량이 돼서 정말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시지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또 사실은 그 이전에도 비만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조차도 뭐 특별히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늘 다이어트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정식으로 뭘 해본 적도 없는데 이 비만의 정의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만이 뚱뚱하다라는 걸로만 이제 정의가 내려졌었는데 요즘은요, 비만이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비만이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다 섭취하거나 섭취된 에너지보다 적게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체 내의 에너지 불균형이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비만을 숫자로 나타낼 때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 너 비만이야, 너 뚱뚱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비만은요, 만성 염증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인해서 질병, 비만은 곧 질병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오늘 주제에 총 그냥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만은 일단 내 몸이 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지방 축적으로 인해서 에너지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독소가 쌓여요. 그러면 그 독소에서 활성산소가 막 뿜어져 나오니까 부패해서 염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뭐 심혈관, 그 다음에 당뇨, 그리고 고혈압, 거기에다가 암까지. 그래서 질병의 주 원인이 바로 비만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살찐 건데 뭐라고 이렇게 경시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몸신에 나온 방송 내용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지방에 달라붙는 독소,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방은 사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아주 좋은 영양소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달라붙는 독소, 그걸 지용성 독소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지용성 독소가 오히려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지용성 독소는 어떻게 생기냐?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거 너무 저희가 이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일들인데요. 먹는 거, 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나 그 다음에 생활용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방부제 등,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소 중금속이 우리 몸속으로, 피부로, 그리고 먹는 걸로, 입으로, 경구도, 경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쌓였을 때 그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먹는 걸로 살이 찌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방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여서 내 몸에 내장 지방이 생긴대요. 내장 지방. 그냥 피하 지방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장기들 사이사이에 지방들이 껴있는데 그 지방이 내 신체 신진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내장 기름이 원인이 돼가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뚱뚱해서 뇌혈관 질환, 뚱뚱해서 심근경색,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으로 근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내가 외형, 그러니까 건강을 차리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을 전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예 생체 리듬을 개선하는 다이어트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몸에 지방이 쌓였는데 그 몸이 지방을 꺼내쓰려고 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은 저희의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내 몸이 지방을 꺼내쓰지 않는데요. 왜?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은 이렇게 식습관이나 또는 운동, 그다음에 생활 습관, 그다음에 지질 대사,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중에서도 지질 대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럼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 났다? 도대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뭘까 봤더니 이미요 저희 뇌 속에는요 내 체중은 60kg야 뭐 70kg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늘 그 체중을 유지해주는 인체 제어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두 번째 답변이에요. 저희 몸에 이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대요. 그게 렙틴이고 또 하나는 인슐린인데 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거는요. 지방이 내 몸에 쌓이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 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포만감 호르몬인데 이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먹어도 계속 먹히니까 내 몸에는 계속 쉴 새 없이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지방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방 호르몬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망가져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말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하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인체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 중에서 지방이 마구마구 쌓이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이게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 고장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방이 내 몸에서 적당히 혈관으로 근육으로 흘러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흡수가 되지 않고 흘러 넘쳐요.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인데 이 두 호르몬이 저희의 지방 대사를 관장하는 아이인데 얘네들이 고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뚱뚱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삼성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크릿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 라바시 다이어트 도대체 뭘까? 이 라바시 다이어트는 진짜로 21일 만에 근육은 생기고 지방은 없어져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4kg 감량해서 3.8이 지방만 빠진 거예요. 그 근육을 올리고 지방은 없애주는 그 고장난 지방 대사를 다시 띵 하고 스위치가 켜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라바시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해독이 된다는 게 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지방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이 두 분은요. 똑같이 60kg이에요. 근데 한 분은 체지방률이 33%이고 또 한 분은 22%. 같은 체중인데도 이게 같은 몸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뚱뚱하신 분으로 보여요. 왜? 몸무게는요, 몸의 무게일 뿐이지 몸매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한 14일차 하고 계신 분도 있고 10일차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체중은 많이 줄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체형은 많이 변했다고 주변에서 많이 놀라세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빠지고 근육은 올라가니까 체형이 바뀌면서 몸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라바시 다이어트가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라바시는요, 저희 시크릿의 건강기능식품인 이름인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 건기식을 이루는 말인데 그 건기식 플러스 그 30년 동안 비만만 연구하신 그 삼성병원에 계신 박용호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몸의 생체 실험에서 만들어낸 최종판 스위치온 21일 다이어트를 접목시킨 게 바로 라바시 다이어트입니다. 아마도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시크릿은 한국이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전 세계인들이 라바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3주간이어야 하냐? 왜 22일 꼭 21일을 지켜야 하냐? 일주일이면 안 되냐? 10일이면 안 되냐? 왜 이렇게 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타사 같은 경우는 막 100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21일이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 21일은 저희 몸에 습관이 드는 시간이 21일이에요. 그래서 그 21일을 1주 개선, 2주 개선, 3주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1주 차에는 아까 지방조절 호르몬 렙틴이라는 아이를 고장난 걸 계산하는 주간이고요. 2주 차에는 그 지방조절 호르몬이 이제 개선이 되면 지방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슐린도 흘러넘치지 않겠죠. 자기 기능을 하게 돼서 고장이 난 걸 고칠 수 있고요. 그렇게 또 3주차가 지나가면 지방대사에 드디어 스위치가 톡 켜지면서 제 몸에 쌓여있는 지방이 마구마구 타는 그래서 체지방 감량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기간이 바로 21일인 거예요.
21일 동안 이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시는 구간이 바로 이 1일에서 3일 차에 4끼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구간이에요. 왜 이때 쉐이크를 먹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게 이제 이 21일 동안에 저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안 되고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되고요. 단식도 해야 되고요. 꼭 6시간 이상 수면도 취하래요. 그리고 주 3에서 4회는 30분 동안 고강도 운동도 해야 하고 영양제를 지방대사를 촉진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박용호 박사가 반드시 이 6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이제 파헤쳐 볼게요. 자, 왜 탄수화물이나 과일을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제게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 먹으면 왜 안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 이 밥이나 빵, 면, 과일, 과자류 등의 당 성분이요. 에너지로 쓰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체지방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지방을 지금 태워야 되는데 또 먹으면 지방이 쌓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탄수화물이랑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왜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야 해요?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3일간 탄수화물 냉장고를 비워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년 또는 뭐 60년 되신 분도 계시겠죠? 5, 60년 동안 한 번도 단식도 안 하고 계속 먹었어요. 물론 비웠지만 거기에 지방은 제대로 타지 않고 오랫동안 켜켜이 묵은 냉장고에 지방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내가 뚱뚱하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 냉장고를 오랫동안 비우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없이 치워야 되잖아요. 냉장고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냉장고가 일단 비워져야 지방대사가 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탄수화물을 3일간 드시지 마시고 쉐이크만 드시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육 줄죠, 면역력 줄죠, 신장 호흡기 약화돼요. 신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단백질과 다이어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이고요. 단백질을 공급을 하게 되면 공복감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의 공복감을 줄여주니까 행복해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유지가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거고 혈당과 인슐린이 회복이 돼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헐적 단식은 왜 해야 되나요? 도대체 하면 뭐가 좋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 저희가 주 2회차에는 한 번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지방이 탑니다. 공복 12시간 이후에 지방분해 스위치가 탁 켜지는데요. 이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 체내 독소도 빠지면서 이 체내에 쌓였던 지방이 급격하게 타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불에 이렇게 종이에 기름을 부어서 성냥불을 붙였을 때 확 타오르는 것처럼 내 몸에 지방이 마구마구 타는 때가 이 간헐적 단식이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좀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고 나면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몸이 가벼워져요. 자, 7번째 질문. 꼭 잠을 6시간 자라고 했는데 잠을 못 자면 왜 살이 찔까? 사실은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숙면을 취하는 게, 저희 시어머니께서 되게 뚱뚱하세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서 살이 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제 6시간 이상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지방을 분해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뒤치덕거리고 잠을 못 잔다, 꿈을 많이 꾼다, 이러신 분들은 뚱뚱하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자는 동안에 지방 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이요. 자, 그럼 고강도 운동 안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냥 나 단백질 쉐이크도 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잘 가려서 할 건데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 해야 되냐? 그냥 저강도나 중강도 운동, 저도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이 좀 덜 타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숨이 막 진짜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운동을 해야 탄수화물 냉장고가 탁 비워버린대요. 그때 안 쓰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니까 이 고강도 운동은 반드시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양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위치온 6원칙에서 영양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단순히 영양제는 영양 보충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영양제를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각종 영양제는 영양 보충은 물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 렙틴이나 인슐린 호르몬을 개선할 때요. 영양이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얘네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제를 제대로 잘 드신 분, 특히 이제 오메가3, 그다음에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중 감량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는 반드시 드셔주시면 효과가 좋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크릿에는 어떤 영양제가 있을까? 제가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양제들인데요. 이게 약이 아니고 식품이잖아요. 제가 여기 미처 못 넣었는데 저희는 미국의 세븐포인트2라는 백년된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천연 유기농 USDA 미국 농무성에서 99% 유기농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인폼드에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원료들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 프로 쉐이크 건강한 한 끼를 위해서 쉐이크 반드시 드셔줘야 되는 거 제가 아까 단백질의 중요성 반드시 얘기했죠. 배가 안 고파도 드셔야 되는 거는 지방을 태우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이 바로 이 쉐이크예요. 그래서 이 쉐이크는 21일 동안 반드시 한 두 통 정도, 한 통 반 정도를 지금 넉넉하게 드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몸에 아까 비 많은 독소가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고 질병이 된다 했잖아요. 그 독소를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캡스, 식이섬유 10가지가 들어있는 그린캡스와 염증 제거에 탁월한 수소 마그네슘 리커버리고요. 거기에 숙면을 도와주는 A부스터, 칼슘,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몸에 활력을 넣어주는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M, 그리고 비타민C, 그리고 장기능 개선에 꼭 필요한 유산균,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정말 여기 좋아하지 않는 제품군이 하나도 없는데요. 조금 쉽게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커브라는 친구, 그 다음에 자면서도 지방을 태워줘요. 도와주는 거죠. 펫버닝이라는 잔티젠 성분이 들어있는 이 영양제, 요 제품군들이 다 있어야지 다이어트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드셨을 때 체중 감량이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는 동안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벌써 14일이 2주가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세요. 몸은 가벼워졌죠. 식습관은 개선이 됐죠. 사람들은 예뻐졌다고 막 마구마구 놀라죠.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지키시면 좋아요. 저탄수화물식 드시는 거 잘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라바시 건기식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하시고요. 거기다가 자칫 처질 수 있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자칫 처질 수 있는 그런 피부들을 소금이 잔뜩 사이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저희 시크릿 제품군으로 1일 1팩 해주시고 고강도 운동하는 거 잊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환골 탈퇴 5kg 이상은 반드시 감량이 되는 신기한 기적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자, 꺼진 지방대사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쌓여있던 지방대사 다시 켤 수 있는 방법 스위치온 어떻게? 3주 만에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만 빠집니다. 이 기적을 같이 경험하실 분들 지금 시크릿 본사에서 1기 다이어트 모집하고 있어요. 같이 동참하시면 훨씬 쉽게 도전하실 수 있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띵 하고 지방대사에 불이 켜지면 외모도 찾고 건강도 찾는 신기한 라바시 다이어트입니다. 자, 요거는 체중 감량 사례세요. 지금 여기 많이 보이던 아시는 분이 있네요. 여기 장은경 사장님 무려 16kg 감량하셨고요. 이분은 제가 아는 사장님 아드님인데 무려 18kg 3번 정도 하셨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중 감량 사례 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살만 빠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체질 개선도 돼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5kg밖에 안 빠졌는데 혈압이 정상이 됐고 그래서 자기 이제 고혈압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 수치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몸무게는 3kg밖에 안 빠졌는데 혈당도 잡히는 신기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요. 아프신 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지고 마르신 분이 이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살이 찌시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실 수 있고 살 빠지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저희 남편 이렇게 완전히 남편도 바꿀 수 있는 신기한 다이어트입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살고 싶지 않아도 사라지는 게 앞으로 저희 세월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세월, 저를 기준으로 따지면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 건강했을 때 건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아시죠? 윤여정 님이 늙으면 노력해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늙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 나이긴 하지만 더 늙기 전에 건강을 되찾아서 라바시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아서 뭐 모르겠어요. 저희 후손들은 140살까지 산다고 하니 정말 돈이 있는 유전장수 시대에 살 텐데 돈이 있어야 또 건강할 수 있고 또 그 건강을 사는 게 돈이라서 돈도 벌고 건강도 찾는 라바시 다이어트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